중부에 이틀 내내 극한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이 정체 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오늘 낮 남부에도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이틀째 쏟아진 야행성 폭우의 원인과 앞으로의 장마 전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나와 있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김소영 캐스터와 이야기를 하면서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렸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많은 비가 내렸는데 경기 북부에 또 집중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비가 내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틀째 밤사이 수도권, 특히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예. 어제 오후 7시부터 오늘 낮 12시까지의 강수량입니다. 경기 파주 도라산에는 348.5mm, 인천 강화에 347mm 등 이 파주와 강화에는 300mm 이상 내렸고요. 오전에 경기도 평택에는 시간당 89mm, 충남 당진에 시간당 87mm 등 오늘도 시간당 7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에 이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또 발송이 됐잖아요. 어느 지역이 대상이었습니까? 네, 밤사이 많은 비로 어젯밤 9시 49분 경기 파주 장단면을 시작으로 오늘 새벽 4시 12분 경기도 연천군에 총 21건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지난해 처음 도입돼 수도권에 시범 운영했는데 이 지난해는 여름철 방제 기간이라고 하는 이 장마철부터 태풍 시기 5월부터 10월까지 모두 6건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만에 총 44건이 발송된 겁니다. 최근 비가 내릴 때마다 강하게 쏟아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틀 만에 재난 문자가 44건이 발송될 정도로 그만큼 강하게 쏟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틀 동안 앞서 이제 저희 보도에 보면은 파주에 600mm가 넘게 내렸다고요, 비가?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픽 보실까요? 예. 네, 지난 16일 그제 오후 7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36시간 동안의 강수량을 보면 이 경기 파주 판문점에 614.5mm, 예. 파주 곳곳에 이렇게 500mm 이상, 그리고 연천과 동두천에도 400mm 이상, 그러니까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올해 특히 밤사이 새벽에 호우가 잦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약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 특히 밤사이에 호우가 잦았습니다. 예. 전국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이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나열한 표입니다. 네. 이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넘었던 적이 8번이 있었는데요. 이 전부 새벽과 아침 시간대입니다. 네. 이렇게 밤부터 아침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는 이른바 야행성 폭우는 이례적인 현상은 아니고 우리나라 장마철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대기 하층에서 강하게 부는 바람인 하층 제트 때문인데요. 이 낮에는 태양이 땅에 햇볕을 쬐면서 예. 이 지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 땅 온도가 오르면서 대기 하층의 공기가 상승하는 난류가 발생하는데요. 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빠르게 지나가는데 이 중간중간 자동차들이 끼어들면 속도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 대기 하층의 빠른 바람을 이 난류가 가로막으면서 이 낮에는 비구름을 빨리 발달시킬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런데 밤에는 해가 지고 이 땅이 식기 때문에 예. 난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빠른 바람이 수증기의 공급을 원활하게 도우면서 이 비구름을 더 강하게 발달시키기 때문에 이 낮보다 밤에 비가 강하게 내리는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비가 굉장히 강하게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오전에 또 이상한 비구름이 관측됐다고 하는데 뭔가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레이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반도 가운데 이렇게 보라색에 둘러싸인 남색의 비구름 보이시나요? 예. 보시면 동서로 길게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거꾸로 기역자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발생 원인이 다른 두 비구름이 합쳐진 겁니다. 우선 이 동서로 긴 비구름대 보시면요. 이 남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밀러 올리고 있고요. 예.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렇게 내려 누르고 있습니다.
이 위아래에서 이렇게 철판이 눌러 찍는 것처럼 균일하게 압축되는 게 아니라 위아래에서 공기가 서로 밀다가 이 찬 공기가 이렇게 더 강하게 밀려 내려오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비구름이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이 비구름은요, 이 서쪽에서 들어오는 저기압 때문인데요. 이 서해상에 여기 비구름 끊겨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예. 여기가 바로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계속 섞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비구름이 없는 건데요. 이 저기압이 수증기를 이렇게 불어 넣고 이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도 이렇게 수증기가 밀려 들고 있어서 이 두 개가 중첩되면서 이렇게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동서로 긴 비구름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지속성이 긴 반면에 이렇게 남북으로 긴 비구름 때는 이 지속성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와 색깔로 구분해서 보니까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틀째 밤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서 걱정입니다. 기상청의 예보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3시간 간격의 예상 일기도입니다. 예. 이 중부는 이렇게 곳곳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이 내일 자정 전후로 이렇게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남부에는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이 기상청이 내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남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린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화요일 새벽 전남 남해안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졌죠. 예. 네, 보시면요. 이렇게 작고 동그란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 충분히 이번에도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남부지방의 호우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장마철에 뭐 정확하게 비를 예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할 수 있는데, 근데 특히 올해는 조금 이 변동성이 잦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에서는 비구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충격에도 비구름으로 발달하기 쉬운 조건인 거죠. 그런데 이런 비구름들은 이렇게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 강하게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서 변동성도 크고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방송과 기상 예보를 확인하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일이 벌써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주말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은 우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예. 이 주말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 차례 더 북상하면서 정체전선이 다시 올라와 중부지방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예.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사이 정체전선과 저기압의 영향을 또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수도권과 강원 부근에 머물면서 중북부 지역에만 장맛비가 내리고 제주도와 남부는 무더위가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아직 제주와 남부의 장마 종료 시기를 언급하기 힘든 부분은 다시 한번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3일 아침 9시 일기도인데요. 여기가 한반도고요. 지금 한반도 남쪽, 그러니까 타이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이 저기압, 열대 저압부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강하게 발달하면 태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열대 저압부가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모델이 예측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무척 큰데요.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틀째 쏟아진 야행성 폭우의 원인과 또 앞으로의 이 장마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김민경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